30년 위기 패턴 분석. 지금 사야 할 자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에는 다를까? 지금은 아무것도 사면 안 되는 시기 아닐까? IMF 외환위기, IT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위기의 이름과 원인은 매번 달랐지만 그 순간 사람들의 감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공포, 불안, 후회, 그리고 지금은 관망해야 한다는 자기 합리화. 자산을 오랜 기간 분석해온 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는 늘 반복됐고 그때마다 결과는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후에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합니다. 위기는 예외 없이 이번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한다. 위기가 올 때마다 언론과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구조가 다르다. 이번엔 회복이 어렵다. 과거 사례로 비교하면 안 된다. 하지만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위기는 늘 그렇게 포장돼 왔습니다. IMF 때는 국가 부도라는 공포가 있었고 금융위기 때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붕괴가 거론됐습니다. 코로나 때는 경제활동 자체가 멈췄습니다. 당시에는 그 어떤 위기보다 심각해 보였고 실제로 모두가 지금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왜 안 샀을까? 위기의 공통점 가격은 먼저 무너지고 가치는 나중에 증명된다. 자산 시장에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격과 가치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모든 것이 싸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다는 말 자체가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싼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고 공포가 가격을 눌렀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패턴은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지나간 뒤에야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놓치는 한 가지. 위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현금을 쥐고 버틴다.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확실해지면 들어가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산 시장에서 확실해지는 순간은 항상 가격이 회복된 뒤입니다. 즉,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반복된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위기 초반에 겁먹고 아무것도 안 산 사람. 위기가 끝난 뒤 뒤늦게 들어간 사람. 공포 속에서도 구조를 보고 움직인 사람. 이 셋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위기 속에서 사야 할 자산의 조건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지금 사야 할 자산은 무엇일까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조건입니다. 지난 30년의 위기 패턴을 관통하는 자산에는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위기가 와도 사라지지 않는 구조를 가진 자산입니다.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입니다. 셋째, 공포로 인해 일시적으로 과소평가되는 자산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산은 위기 때마다 회복이 느리거나 아예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이 조건을 충족한 자산은 매번 위기 이후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사야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사라는 주장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이란 공포가 지배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미루고 관망하는 바로 그 구간. 이 시기에만 나타나는 가격과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30년 동안 위기는 항상 그 순서를 반복했습니다. 1. 공포. 2. 과도한 하락. 3. 회의. 4. 조용한 회복. 5. 뒤늦은 확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5번에서 움직입니다. 자산은 23번 구간에서 움직입니다. 자산 투자의 본질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많은 분들이 위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언제 바닥인지, 얼마나 더 떨어질지, 언제 회복할지. 하지만 지난 30년을 보면 정확히 맞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결과가 좋았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자산이 5년, 10년 뒤에도 필요할까? 이 공포가 사라지면 다시 평가받을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자산은 위기 때마다 같은 결론을 보여줬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였지만 늘 소수만 움직였다. 지금까지의 위기를 되돌아보면 기회는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기 때의 기회는 언제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립니다. 뉴스는 연일 부정적입니다. 계좌는 이미 손실을 보여줍니다. 이 환경에서 사는 선택은 늘 외롭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은 늘 그 소수에게 보상을 줘왔습니다. 30년 패턴이 말해주는 단 하나의 결론. 30년간 반복된 위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위기는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선택이 갈리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사야 할 자산은 새롭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위기에서 살아남았고 회복했고 다시 성장했던 자산입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이 위기를 견디는 구조를 가졌느냐입니다. 공포는 늘 지금이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외가 아닙니다. 30년 위기 패턴이 말해주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